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정리를 지금부터 해보죠. 교보증권 영업부 윤여민 팀장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화면을 통해 종목들 이름부터 확인해보고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위아래로 눈에 띄는 움직임 보였을까요?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됐던 종목들 많이 올라와 있죠. HLB 그룹주가 업에 올라와 있고요. 페노션도 자리를 하고 있네요. 다운 종목에는 아무래도 중국발 리스크 큰 종목들이 많고요. LG생활건강, 코스맥스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 종목씩 꼽아서 볼게요. 일단은 다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죠. 팀장님, 다운에 뭐 하나하나 좀 이슈가 많은 종목들인데 어느 종목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은 뭐 LG생활건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 종목도 좀 어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분기 이제 연결 영업이익이죠. 지금 1,700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좀 상당히 하회하는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가 좀 나온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악재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화장품 면세점 쪽 같은 경우가 한 마이너스 68%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어떤 매출 지역에서 봤을 때 한 마이너스 32% 정도 좀 급감을 하면서 어닝 쇼크가 났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이런 부분이 상당히 타격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중국 내 물류 이동이 거의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도 사실 좀 수익에 좀 가시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 많이 빠질 때 개인의 순매수 상위가 삼성전자 다음으로 LG생활건강이었던데 개인분들은 그럼 오늘 자리는 어떻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지금 최근에 이제 매수 성향을 보게 되면 과대 낙폭된 이제 좀 대형주를 좀 많이 담는 듯한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 매물이 어제 좀 많이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좀 단기적인 저점을 좀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 봉사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떤 이런 좀 기업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상당히 장담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하반기에 좀 다시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으로 보시기를 미뤄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업쪽에서 보겠습니다. 5개 중에 어느 종목이 좀 눈에 띄셨을까요? 예, 오늘 좀 HLB가 지금 상한가를 좀 들어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더 강하네요. 네, 저는 이제 페노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급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예, 이제 확실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확실히 명암이 좀 갈리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이제 뭐 실적 발표가 났는데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0% 정도 증가를 하면서 1,700억 약 1,700억 가량 좀 기록을 했다고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그 해운사에 대해서는 작년에 워낙 이제 코로나19로 좀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워낙 이제 좀 혜택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좀 주가도 많이 좀 어떻게 보면 상승을 했었고 또 많이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BDI 지수와 좀 관련이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BDI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또 최근 4개월간 또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한 75% 이상 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브라질에 철강석의 수출 규모가 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하던 석탄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해상으로서 이제 운송을 좀 받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BDI 지수가 좀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BDI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보게 된다고 하면 컨테이너선 같은 약간 좀 친환경 선박이 아닌 종목들에 대한 선박들에 대한 어떤 좀 제재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BDI 지수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여기 또 LNG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러한 측면에서 페노션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이제 리포트를 보게 되면 이제 타겟 프라이스가 상당히 올라가는 좀 모습을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저는 좀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좀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룸이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까지 갈 여력이 있다라는 코멘트 함께 주셨습니다. 지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하루를 아직 지나가고 있고요. 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5월 들어서 첫 상승, 그래도 조금 오름세가 나오곤 있어서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조금 가지게는 하는데 불안정합니다. 시작 체크포인트 어디에 두고 다음 주 준비를 좀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날 저는 이제 코스피에 대한 저점이 좀 분명히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저는 이제 2,500선에서 2,530선을 좀 단기적인 맞이 노선으로 좀 보고 싶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800에서 840선 정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단에 지지되는 여부를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외국인의 매도세는 거의 이제 상수가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선물에서 상당히 좀 롤링을 좀 잘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어제 옵션 만기일 동안에도 좀 그런 좀 네, 부분이 좀 맞아요. 나오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의 좀 매도세, 특히 현선물에서 어떻게 좀 포지션을 잡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아래쪽에서 좀 자리 잡음을 지금 지켜봐야 되는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업종별로 봤을 때는 역시 숫자, 실적을 봐야 되는 한 주가 될까요? 일단은 이제 1분기 지금 어닝 시즌이 거의 다 왔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다 발표가 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마지막에 좀 상당히 많은 이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가시성 있는 종목들 섹터군을 좀 계속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좀 최근에 보게 되면 약간 숙제처럼 돼버렸죠.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해시가 좀 가능한 좀 이러한 좀 섹터나 종목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섹터별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성장성까지 좀 가미가 돼 있는 반도체, 최근에 뭐 자동차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바이오 쪽에서 보게 되면 CMO 같은 현장에서 좀 숫자가 좀 찍히는 네. 좀 시장에 대한 어떤 좀 성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좀 섹터군을 좀 보시면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콕 집어서 종목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까지 좀 제시를 해주실까요? 어떤 종목 가장 유망하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네. 소부장에서 하나 좀 가지고 왔고, 좀 에로티 베큐움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동사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설립된 이제 진공 기술을 좀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건식 진공 펌프를 좀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공정에만 좀 이 진공 펌프가 쓰였는데요. 지금 이런 이제 그 상품들이 지금 비메모리 쪽 또 이제 다양한 공정 쪽으로 좀 마켓쉐어를 좀 늘려가면서 결국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의 어떤 이 좀 답수도 좀 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데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중국의 태양광 고객사에 수주를 하고 또 2차 전지향도 좀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쪽만 아니라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 2차 전지향으로도 좀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확실한 좀 실적의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에는 이미 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작년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결 기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50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2020년 재작년 대비했을 때 지금 500% 이상 영업이익이 상승을 했고요. 올해도 제가 볼 때는 뭐 한 400억 정도, 내년에는 한 486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작년에 어떤 서프라이즈를 올해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적 가시성이 좀 충분히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다만 월봉상으로 볼게 된다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좀 메모리 사이클에 좀 네. 같이 좀 주가가 좀 움직이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한 19,000 거의 2만 원대까지 좀 충분히 좀 주가가 반등을 해서 다시 한번 좀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 충분히 좀 업사이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현재가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6,500원, 손절가는 11,5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영업부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진행하는 이 시간 동안 양대 지수가 상승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2,600선 위까지 지금 올라선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는 어느 정도 잠잠한 가운데 기관 쪽에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IT 업종 중심으로 유입되면서 전체 지수가 힘을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도 긍정적인데요. 지금 외국인 쪽에서 1조 계약 넘는 계약 체결한 것이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막판까지 강한 빨간불을 기대해 보면서 저희 빨간맛 일부 저희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빨간맛이라는 이름으로 인사드리는 이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애정이 깊었던 만큼 조금 서운하기도 하지만 다음 주에도 저는 여러분들과 오후장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주말 동안 저희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